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쉬운 9번째 강의 연습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배웠던 우리가 삼각함수의 성질과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 복습 꼭 부탁드린다고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드렸죠. 더군다나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좀 많이 그려보시고요. 문제도 비슷한 문제의 유형들을 좀 많이 풀어보셔야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우리 연습 문제 한 15문제 정도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풀어보시고 나서 푸시는 거 잊지 않으셨길 당부드립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까요? 오늘 배울 내용 우리 교재 2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173번부터 우리 문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73번 문제서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 보기 값의 대소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요것은 일단 사인과 코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보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셋, 넷, 다섯. 자, 먼저 한 줄기만 선생님이 좀 그려볼게요. 자,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파란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 그래프가 바로 사인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코사인 그래프는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여기까지 뚝 떨어지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 바로 이것이 코사인 그래프가 되겠죠. 자, 값을 한번 추출을 해보면요. 사인 70도다 그랬습니다. 사인 70도는 파란색이니까 여기서부터 70도 되는 곳에서 이렇게 20도 떨어진 곳에서 올라가야죠. 자, 이게 지금 사인 70도짜리입니다. 사인 70도. 그 다음에 사인 190도예요. 사인 190도는 역시 파란색 쫓아가는 거죠. 190도면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 10도만큼 떨어진 곳. 여기가 사인 190도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은 디귿이 지금 코사인 130도죠. 코사인 130도면 어디냐면요. 여기가 지금 180도짜리예요. 180도에서 50도 떨어진 곳. 요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 바로 코사인 130도가 있습니다. 코사인 130도.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쵸? 자, 문제는 이제 가장 높은 거와 요 음수 쪽에서 놀고 있는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일단 가장 높은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사인 70도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역이 가장 커요. 그러면 기역이 가장 큰 걸 찾아보면요. 요게 기역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기억은 없습니다. 그죠? 요거 자체로 그냥 답이 나와버렸네요.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혹시 모르니까 기억이 한 놈 더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니은과 디귿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요 그래프는 지금 노란색 그래프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나 파란색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작은 값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요게 190도라는 것은 여기가 10도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여기가 130도짜리죠? 130도짜리라는 건 90도부터 여기가 40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놈이 더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얘가 가장 낮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가장 낮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디귿, 니은, 기역, 순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73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174번입니다. 다음 두 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인 절대값 x 그래프, 그 다음에 사인 x의 전체의 절대값이 보이고요. 코사인 x, 그 다음에 사인 x, 그 다음에 코사인 x에도 전체, 그 다음에 요놈의,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사인 x의 그래프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 사인 x는 이렇게 생겼죠. 요게 사인 x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인 절대값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사인 절대값 x. 자, 요거는 지금 x의 절대값이면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리지 말고요. 우리 마이너스 180에서 플러스 180까지 그려봐야 되겠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여기를 원점 0으로 해서 그려야 되겠네요.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니까 요렇게 생긴 게 사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자, 물론 여기는 파이가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자, 이게 사인 x 그래프. 그러면 사인 절대값 x라는 건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요?
사인 절대값 x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린 겁니다. 사인 절대값 x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도, 그러니까 x의 부호가 바뀌어도 똑같기 때문에 y축 대칭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y축 대칭을 의미하니까 요 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면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오는 거니까 요렇게 생겼겠죠. 자, 요게 사인 절대값 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x의 전체의 절대값을 이렇게 씌운 겁니다.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면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 아랫부분이 밑으로 끌어올려진다고 그랬죠? 음수가 못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있던 사인 x의 그래프의 아래쪽으로 내려간 부분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그래프니까 요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생긴 게 바로 사인 절대값 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사인 x의 그래프입니다. 자, 코사인 x의 그래프. 자, 다시 그리죠. 자, 코사인 x의 그래프. 자, 요렇게. 자,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의 개형을 가진 것이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코사인 x의 그래프에서 x에다만 절대값 씌운 그래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에다만 씌우면요. 자, 요거 다시 그려야 되죠. 왜냐하면 요거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린 거죠,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 마이너스 파이, 여기 파이, 여기 0이죠. 자, 코사인은요, 여기서부터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생긴 게 0도를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사이의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코사인 x의 절대값. x의 절대값을 씌우면 y축 대칭시킨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요 놈도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는 요런 그래프. 왜 똑같나요, 선생님? 요 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요렇게 가고, 요렇게 온 거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죠. 자, 다음. 코사인 x의 절대값,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 놈의 아랫부분을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생겼고요.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6개의 그래프들 중에서 서로 같은 그래프를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그래프가 서로 같습니까? 얘네 둘의 그래프가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코사인 x의 그래프와 코사인 절대값 x의 그래프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5번 문제 가보죠. 자, 175번 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풀어라 그랬어요. 자, 1번부터 보죠. 자, 1번은 사인을 갖다가 코사인으로 지금 바꾼 거거든요. 자, 이것은 서로 여각이라는 관계를 활용하면 아주 쉬워지죠. 자, 여각의 삼각비에 의해서 바로 요 놈과 요 놈을 더하면 그것은 몇 도가 되어야 합니까? 더하면 90도가 돼야 되죠. 90도라는 건 2분의 파이를 뜻하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 둘의 합이 얼마입니까? 합이 바로 5x가 됩니다. 바로 이 5x가 2분의 파이란 뜻이죠. 그죠? 그럼 만족하는 x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5가 분모로 내려가면 되니까 10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바로 요 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분의 파이 요 사이에 있는 강 맞지요?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코사인 x-6분의 파이가 돼 있죠. 그렇죠? 자, 그것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범위를 구하라 그랬죠. 자,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요 놈을 갖다가 평행이동 시킨 걸 가지고 해도 되고요. 치환시킨 걸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한번 하게 되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려보죠.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그 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굉장히 복잡해서요. 선생님이 제대로 좀 그려볼게요. 자, 넷, 5개, 6개. 자, 여기를 0도로 할게요. 0도, 그 다음에 여기를 파이. 하나 더 그릴까요? 여기는 2파이가 되겠죠? 그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요.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그래프죠. 이렇게 떨어져서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래프. 자, 이쪽도 마저 그리면요. 여기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아래까지. 자, 이게 바로 코사인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 코사인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0도죠, 30도. 6분의 파이만큼이니까 30도만큼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 자체가 30도씩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30도라는 것은 요거 3칸씩 나눈 거거든요. 30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30도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30도 요만큼 이동을 했겠죠. 그죠? 30도만큼씩 이동을 한 그래프가 됩니다. 30도만큼씩 이동한 그래프, 30도만큼씩 이동한 그래프. 자, 왼쪽으로 요만큼.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3칸을 다 나눠버리죠. 뭐, 이렇게. 3칸씩 다 이렇게 나눠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 보이나요? 좀 복잡하긴 한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분의 파이만큼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가 지금 6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3칸씩 이동을 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축이 되니까 요 축, 그 다음에 3칸간 요 축, 그 다음에 3칸간 요 축, 요 축. 자, 요런 축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옮겨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내려갔다가 다시 어디까지 내려가요? 여기까지 내려가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그래프. 요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도 역시 다시 내려가게 되는데요. 요 그래프가 축이 되는 거죠. 여기도 요 그래프가 축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내려와서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오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란 그래프가 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곳이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자, 어디가 되겠습니까? 0에서 2파이까지만 찾으라고 그랬거든요. 0에서 2파이면요, 바로 여기가 0이고요. 그 다음에 2파이가 여기입니다. 자, 요 공간 안에서 찾아달라는 뜻이에요. 빨간 그래프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빨간 그래프는 어디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그래프의 범위를 찾아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곳, 여기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요때가 도대체 얼마일 때냐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값입니다. 내려온 값. 그러면 요게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나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동했을 때 여기서 30도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30도가 얼마입니까? 코사인 30도가 원래 어떻게 돼요? 요 값이랑 지금 똑같은 게 어디냐면요. 여기서 봤을 때는 요 값의 반대보인 여기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코사인 30도의 코사인 60도의 반대보라고 보시면 되죠. 코사인 60도가 얼마죠? 코사인 60도는 바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요놈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값이 몇 도냐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30도만큼 떨어진 거니까 바로 얼마가 될까요? 요놈의 각도는요. 여기가 지금 30도, 60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 그래프가 60도일 때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파이죠. 파이에서 30도 뺀 거죠. 6분의 파이 뺀 거니까 6분의 5파이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요때가 바로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6분의 5파이. 자, 그 다음에 요때가 얼마가 될까요? 자, 요때의 그래프는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역시 여기가 지금 몇 파이냐면요. 2파이였는데 여기가 지금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죠? 2분의 3파이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내려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요때의 값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그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범위라는 것은 6분의 5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굉장히 그림이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우고 이번에는 치환해서 푸는 방법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치환해서 푸는 방법은 바로 뭘 뜻하느냐? 바로 요 놈을 갖다가 통째로 뭐라고 두자? 바로 t라고 둬버리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t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곳을 찾아주되 t1 했으니까 t의 범위가 바뀌겠죠. 그죠? x-6분의 파이가 t거든요. 그러면 x의 범위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요 x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6분의 파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자, 요 놈은 6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왼쪽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얘는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6분의 5파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요게 t이기 때문에 t를 바꿔주면요. t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 이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요 범위 안에서 요 놈을 풀어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자, 코사인 t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개까지 그려보고요. 자, 어떻게 그리라고 그랬냐면요. 자,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6분의 5파이까지 그림을 그려달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여기를 갖다가 0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2파이라고 합시다. 2파이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건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라는 건 여기까지죠. 자, 이렇게 세 등분했을 때 여기까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코사인 t 그래프 그려보면요. 코사인 t 그래프는 0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0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바로 파란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만 인정을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요 사이 중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곳을 찾아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곳 어디가 됩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곳을 찾아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가 도대체 얼마냐라는 거죠. 여기가 바로 얼마가 돼요? 바로 여기가 지금 0이고요.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됩니까? 2분의 파이가 되죠. 2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30도만큼 떨어진 거죠. 30도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6분의 파이만큼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에 바로 30도, 6분의 파이가 더해진 거죠. 2분의 파이에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더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6분의 3파이잖아요. 6분의 3파이니까 더해지면 뭐가 됩니까? 더해지게 되면 이것이 6분의 3파이 6분의 3파이. 아이고, 계산 잘못했네요. 그죠? 자, 지금 현재 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곳 있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곳. 요 그래프, 요 구간을 의미하거든요. 요 구간에 해당하는 게 여기가 지금, 그렇죠.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요게 파이인데 30도 돌아갔으니까 6분의 파이만큼 더해진 거 맞죠? 여기가 2분의 파이에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볼 때 지금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죠? 6분의 4파이니까 3분의 2파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지금 2분의 3파이잖아요. 2분의 3파이에서 바로 6분의 파이를 뺀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6분의 9파이입니다. 6분의 9파이에서 6분의 1파이 빼면 6분의 8파이. 그러니까 3분의 4파이가 되겠네요.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냐면 t의 범위가 바로 3분의 2파이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이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 t를 갖다 이제 돌려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t가 누구였었냐면요. t가 애초에 뭐였었냐? x-6분의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t가 바로 x-6분의 파이니까 요것을 돌려줘서 3분의 2파이 이상이고 3분의 4파이 이하다. 자, 이제는 6분의 파이를 각각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가 바로 3분의 2파이에 6분의 파이를 더한 거. 그 다음에 오른쪽은 3분의 4파이에 6분의 파이를 더한 거. 자, 요걸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6분의 4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6분의 5파이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 3분의 4파이인데 요게 6분의 8파이가 되니까 6분의 8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9파이죠. 그러니까 2분의 3파이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바로 이렇게 해서 치환법을 이용해서도 정답을 추출해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세타의 절대값이 2분의 1보다 큰 곳.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사인 세타의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0도고요. 여기는 파이고요. 여기는 2파이가 되겠습니다. 왜? 0에서 2파이까지 그리는 거니까. 자, 사인 그래프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인 그래프는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요.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이게 사인 그래프거든요. 근데 사인 세타의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위로 올라가진 부분은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되고요. 아래 떨어진 부분은 이렇게 접어서 위로 올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2분의 1보다 큰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을 그려야 되겠죠. 자, 2분의 1은 여기에 딱 반이 되는 높이의 반이 되는 요것을 2분의 1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2분의 1보다 큰 곳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크다라는 것은 바로 요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하나 더 나오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예 여기에 등호 값은 들어가지 않겠죠? 그죠? 요 교점의 값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몇 도인지만 알면 되겠죠? 자,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30도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됩니다. 6분의 파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분의 파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6분의 파이가 떨어지니까 거꾸로 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6분의 5파이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6분의 7파이죠. 자, 여기는 2파이니까 6분의 1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니까 6분의 11파이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두 부분 나눠서 쓰면 이쪽 부분에선 누가 나옵니까? 바로 x라는 거죠. 세타죠, 세타. 세타라는 것은 6분의 파이보다 크고요. 얼마보다 작다? 6분의 5파이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선 누가 나옵니까? 바로 작은 게 6분의 7파이니까 6분의 7파이보다 크고요. 세타가. 그 다음에 6분의 11파이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들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이렇게 잘 그리시면요.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sin 3x의 주기가 p일 때 그랬죠? 얼라 이거 봐라. 사인의 주기라는 건 선생님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절대값 b분의 2파이다. 왜 사인이 원래 주기가 2파이잖아요. 그걸 절대값 b로 나눈 거다 그랬는데 그 b값에 해당하는 게 요게 b죠. 요게 b. 그죠? 요게 b입니다. b.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놈의 주기 p라는 놈이 있죠. 요 p라는 놈은 누구라는 거 알 수 있냐면 절대값 b면은 절대값 3분의죠. 절대값 3분의 2파이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되어진 결과는 3분의 2파이가 바로 주기 p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은 y는 sin px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거 완성해야죠. 요거 완성하게 되면요. 자, y는 어떤 그래프란 얘기냐면 sin, 그 다음에 p가 요 놈이죠. 그러니까 3분의 2파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점 A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점 A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여기. 자, 그러면 보면 알죠? 자, 사인 그래프인데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점으로부터 한 주기입니다. 한 주기.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0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주기만 알면 0에다가 주기를 더하면 요 점의 좌표가 떨어진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의 주기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의 주기는요. 주기는 자, 원래 사인 주기가 2파인데요. 자, 요 놈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파이로 나눠줘야 되죠? 절대값 3분의 2파이로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자, 요걸 계산하면 되겠죠? 자, 어차피 3분의 2파이가 양수값이기 때문에 3분의 2파이분의 1분의 2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시 정리하면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분자에는 1분의 2파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거분의 바깥에 거 계산이 되니까 1 곱하기 2파이분의 2파이 곱하기 3이니까 결국은 주기가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사인 그래프의 한 주기가 3이란 뜻이니까 0 다음에는 3만큼이 증가를 해서 여기가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점의 좌표는요. 3,0이라는 X축 위에 점이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sin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최소값이 그랬어요. 자, 저놈이 분명히 사인 코사인에 대한 2차식인 건 같은데요. 이 최소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결국은 요 놈이 표준형으로 빨리 바꿔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표준형.
자, 최대 최소 갖고 놀고 있으니까. 자,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요 놈의 형태를 빨리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요 놈의 형태는요. 자, y는 사인 제곱 x죠. 그죠? 여기는 코사인 x인데요. 플러스 a-2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1 마이너스 빨리 코사인 바꿔줘야 되겠죠? y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a-2가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는 누가 붙습니까? a. 그 다음에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요. 자, 이때 요놈의 이제 최대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2차이기 때문에 푸는 요령이 좀 다르죠. 2차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요놈을 갖다가 치환을 하게 되면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t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치환하면 그놈의 범위를 반드시 정해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t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x의 범위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 놈을 풀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a-1, 그 다음에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이고 1 이하일 때 그놈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런 뜻이죠. 그때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최소값 이용해서 a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쵸? 자, 정리해볼까요? 자, 음수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죠? 요거의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들어갑니다. 2분의 1이죠? 반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의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1이죠? 플러스,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4분의 1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이 더해지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게 되죠. 자, 요렇게 바뀌겠습니다. 자, 그럼 요 그래프 그려보면요. 요 그래프는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이죠? 4분의 3. 자,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네요. 자,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너무 아래다 그렸죠? 자, 다시 그려보면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 그 다음에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합니다.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요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자, y절편에 해당하는 건 뭐 a-1이 되겠죠. 여기가 a-1이란 뜻인데, 자, 일단은, 자, 요놈의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곳에서부터, 마이너스 1이라는 곳에서부터 1이라는 구간까지. 자, 여기에서의 사이의 그래프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요 그래프에서 바로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최소값은 어디가 될까요? 바로 여기 아니면 여기가 최소값이죠. 그런데 이 꼭지점이 가진 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최소값이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최대값은 누구일 때 나옵니까? 최대값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쵸? 2분의 1일 때 최대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놈이 갖는 값이 누구란 뜻이냐면 최대값이란 뜻이죠. 결국은 요 놈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 돼버렸는데 A값을 알아야 최대값이 나오죠. 그래서 최소값 줄 테니까 A값 구해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최소값이 언제 나온다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최소값, 이 최소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마이너스 1일 때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3을 제곱하면 4분의 9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9거든요. 마이너스 4분의 9에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2가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2. 그럼 마이너스 3이란 뜻입니다. 그럼 A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이 바로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A가 누굽니까? A가. 3-4분의 1이 돼서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값은 4분의 12에서 4분의 1을 뺀 4분의 1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A값 구했습니다. 목소리 왜 이래? 자, 그러면 이제 구하려는 최대값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A에서 4분의 3을 빼라. 이런 뜻이니까 4분의 11이라는 A의 값에서 바로 4분의 3을 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바로 4분의 11에서 4분의 3을 빼면 4분의 8이죠. 그래서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나요? 예.
요 삼각함수는요, 굉장히 조금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예전 뭐 대수 파트라든지 도형의 방정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함수 파트보다는 좀 더 디테일해야 됩니다. 그림도 좀 자유롭게 그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선생님이 계속 누누이 강조하죠. 예, 그래프 열심히 좀 많이 그려보십시오. 자, 투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178번 문제. 이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루트 3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요 그래프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자, 요 놈의 형태는요, 빨리 요 놈을 갖다가 치환해야죠. t로 치환을 해야죠.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이제 요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 코사인 t가 얼마란 뜻이냐면 루트 3이란 뜻이죠. 자, 요 놈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환을 해버렸으니까 범위가 빨리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세타가 요 놈인데 이 세타라는 놈은 어떻게 되냐면 2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0이고요. 여기는 뭘로 바뀝니까? 이 세타면 2배니까 4파이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요. 자, 2세타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거거든요. 그래서 2세타에서 6분의 파이를 이렇게 뺀 거. 정리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6분의 파이 빼면 6분의 24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빠졌으니까 6분의 23파이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자, 정리하면 2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t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를 돌려주게 되면 t라는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6분의 23파이. 자, 요 이하인 구간에서 바로 요 삼각함수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줘야죠. 코사인 t라는 것은요.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3이 되게 하는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풀어야 될 것은 코사인 t가 2분의 루트 3이 되게 하는 요 범위 안에서의 t 값을 구해와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쵸? 자, 정리해 봅시다. 자, 그래프는 지금 마이너스 6분의 파이서부터 6분의 23파이까지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그려보죠. 자, 여기가 0이었겠고요. 자, 여기가 파이. 여기는 2파이. 자, 여기는 3파이. 여기는 4파이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두 주기를 그려줘야 되겠네요. 두 개의 주기를. 자, 코사인 그래프였습니다. 코사인 그래프니까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요.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내려갔다 올라오고요.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 자, 이게 바로 코사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얼마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2분의 루트 3이 되는 지점 그랬죠? 2분의 루트 3이 되는 지점. 자, 2분의 루트 3이면 뭐 요 지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2분의 루트 3이 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자, 요 값들을 각각 구해봐라 그랬는데 찾아볼까요? 몇 개의 교점이 생깁니까?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셋, 여기 넷, 그 다음에 여기 다섯. 자, 요 5개의 근의 합들을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일단 요 놈들을 찾아줘야 되겠죠. 자, 요 놈이 얼마일까요? 이게 결국은 요쪽 그래프가 지금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될 때를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건 사인 60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60도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지금 6분의 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의 크기가 6분의 파이인 거예요. 그러면 요 각도가 현재 얼마라는 뜻이냐면 요때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나오게 되죠. 그죠? 요 각도는 어떻게 될까요? 요 각도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냐면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진 크기가 6분의 파이가 되겠죠. 6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찾아야 되겠죠. 여기. 자, 여기도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진 것이 30도만큼 30도만큼이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0도만큼이죠. 그죠? 60도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파이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2파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떨어진 크기를 찾는 게 낫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떨어진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루트 3이면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도 떨어졌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지금 6분의 12파이니까 요거는 6분의 11파이가 되겠고요. 자, 이쪽은 2파이에다 더하면 되겠죠. 2파이에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6분의 파이. 자, 그러면 결론은 요놈이 6분의 12파이, 6분의 13파이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만 이제 찾으면 돼요. 자, 여기도 떨어진 크기가 지금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4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거죠? 그럼 4파이가 6분의 24파이. 그러면 6분의 23파이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각들이 5개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결국은 누굽니까? t 값이잖아요. t. 그죠? t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바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11파이, 그 다음에 6분의 13파이, 마지막 6분의 23파이. 자, 이렇게 5개입니다. 근데 t라는 값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근의 합이라는 건 근이 바로 세타를 뜻하는 거죠. 세타를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세타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세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t에 해당하는 게 현재 2세타 마이너스 6파이예요. 2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자, 이것이 t입니다. 그죠? 자, 요놈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6분의 11파이, 그 다음에 6분의 13파이, 그 다음에 6분의 23파이예요. 자, 그러면 2세타를 구해보면요. 2세타라는 값은요. 6분의 파이씩을 얹어주는 거죠. 6분의 파이 얹으면 얘는 0 됩니다. 6분의 파이 얹으면 어떻게 돼요? 6분의 2파이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6분의 파이면 6분의 12파이예요. 그러니까 2파이가 되겠죠. 그죠? 자, 다음은 6분의 파이 얹으면 6분의 14파이입니다. 6분의 14라는 것은 3분의 7파이죠. 그죠? 3분의 7파이. 6분의 파이 얹으면 6분의 24파이. 64, 24. 64, 24, 4파이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값들이 되게 되네요. 자, 이제는 2세타의 값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세타죠. 세타를 나눠주면 여기 0 되고요. 2로 나눠주는 거니까 여기 6분의 파이입니다. 2로 나눠주면 여기 파이 되겠죠? 2로 나눠주면 여기는 6분의 7파이. 2로 나눠주면 여기는 2파이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구하려는 근 5개를 몽땅 구했습니다. 자, 이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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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계산되어진 결과는요. 6분의 파이, 6분의로 통분을 해버릴까요?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분의 6파이죠. 그 다음엔 7파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분의 12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계산하면 6분의 자, 봅시다. 12, 그 다음에 19, 20, 26파이가 되겠죠? 26파이. 자, 계산되어진 결론은 얼마입니까? 2, 3은 6, 2, 1은 2, 2, 3은 6, 바로 3분의 13파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잘 활용을 하시면 예,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라는 것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프만 우리 잘 좀 그려주시면 잘 해결될 것 같으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79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그랬죠. 자, 보시죠. 4x제곱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루트 3은 0의 두 근을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일단 2차 방정식 여기 사인 코사인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4 x제곱 플러스 2배의 루트 3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루트 3은 0. 자, 인수분해가 되나 모르겠네요. 2 루트 3이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요거 둘 쪼개질 것 같죠? 그 다음에 루트 3하고 1이 곱해질 것 같고요. 2 루트 3 나오고 여기 2 나오죠. 그러면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같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근이 누가 나오냐면요. 만족하는 x라는 근은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놈의 두 근을 갖다 누구라고 그랬냐면 코사인 세타와 그 다음에 사인 세타라고 그랬네요. 그렇죠? 자, 근데 세타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몇 사분면이죠? 2사분면이에요. 2사분면. 자, 2사분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요.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바로 사인만 양수가 되는 거죠. 사인만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코사인 세타의 부호는 뭐가 되냐면요. 마이너스가 되고요. 요 사인 세타의 부호는 양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뭘 할 수가 있어요? 한 놈은 양수고 한 놈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란 뜻이냐면 바로 코사인 세타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얘가 누구란 뜻이냐면 바로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 세타, 2사분면의 각을 구하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2사분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죠. 그러니까 여긴 루트 3이죠. 자,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루어지는 각도가 몇 도가 될까요? 자, 여기 이루어지는 각도는요.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가 30도짜리입니다. 30도. 그쵸? 그럼 남아있는 요각이 몇 도입니까? 요각이 150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라는 각은 바로 150도에 해당하는 각이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150도다. 자, 요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자, 이것은 결국은 6분의 몇 파이랑도 같죠? 6분의 5파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6분의 5파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겠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8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번 보죠. 함수 fx는 이 절대값 sin x 플러스 1분의 절대값 sin x 플러스 1입니다.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일단은 또 부담스러운 놈이 나타났어요. 절대값은 또 왜 쉬워진 거야? 뭐 하면 됩니까? 예, 가장 좋은 방법 치환하라 그랬죠? 그래서 2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1로 fx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요 놈이 지금 x, sin x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 x라고 쓰면 안 되고 이제 바꾼식을 써주면 되는데요. gt,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요거 보시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얘 분수함수구나. 분수함수구나. 자, 그러면 치환했으니까 일단 빨리 범위 잡아줘야 되죠? 범위 어떻게 될까요? sin x의 절대값이, 범위입니다. 그죠? 그러면 sin x의 절대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예, sin x의 범위죠. 그러면 절대값이면 밑에 걸 끌어올렸으니까 0 이상이고 어떻게 됩니까? 1 이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요 놈이 지금 누구에 해당하는 거냐면 t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t의 범위가 0 이상이고 1 이하일 때까지의 그래프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 놈의 형태 보면서 분수함수라는 거 느꼈으면요. 우리 분수함수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는 사람 빨리 갔다 와야 돼. 점근선의 좌표가 나타나죠. 점근선. 점근선은 일단은 x축. x축에선 누가 나타납니까? 요게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이죠. 그죠? t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t축. x축이 아니라 t축에서는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을 갖다 편의상 우리 그러면 나타내야 되겠네. fx 점근선. 여기를 y라고 이렇게 나타내버리죠. 그러면 y축에서는 누가 나타납니까? 2분의 1이 나타난다 그랬죠? 2분의 1. 자, 요렇게 나타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원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요게 지금 t축이고 요게 y축이에요. 자, 근데 점근선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랬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요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그랬어요. 요렇게 플러스 2분의 1.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하나가 그려지고요. 요 밑쪽에서 하나가 요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을 대칭으로 하는 예, 원점 대칭으로 하는 이런 쌍곡선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때 0에서부터 1까지 그리라고 그랬죠? 0에서부터 1까지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0에서부터 1까지는요, 여기가 현재 0이잖아요. 그죠? 0이라는 곳에서부터 1이라는 곳까지. 1이라는 곳이면 여기 1이라는 곳, 여기까지. 1이라는 곳까지의 사이의 그래프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요만큼이죠? 요만큼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때 누굴 구하라고 그랬냐면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최소값이 요 놈일 때 나오는 거죠? 요 놈일 때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요 1일 때의 값은 바로 t가 1일 때 바로 누가 나온다?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t가 1일 때를 빨리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높이니까 t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 놈은 1 집어넣으면 분모가 3이죠? 분모는 2가 된다는 거 분자는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3분의 2가 최소값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 중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x 플러스 루트 2와 루트 2를 만족시키는 것을 찾으면 그랬죠.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x에다가 루트 2만큼을 더하면 똑같은 함수값을 갖게 된다. 결국은 주기죠, 주기. 자, 이것은 주기 함수입니다. 자, 주기가 루트 2만큼마다 같아지는 그런 함수를
찾으란 얘기가 되겠네요. 그쵸? 자, 요건 좀 빠르게 찾는 방법은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놈의 주기가 루트 2가 나오는 놈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탄젠트, 코사인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인 주기, 그 다음 사인 주기, 코사인 주기는요.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탄젠트 주기는요. 각각 주기들이 있죠, 원래. 원래 주기가 얘는 어떻게 됩니까? 2파이. 여기도 2파이. 여긴 파이죠. 근데 탄젠트는 파이를 주기로 같지만 파이마다 주기가 나타나니까 2파이를 주기로 같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그쵸? 그러니까 탄젠트는 파이 주기긴 하지만 2파이로도 주기를 갖죠. 그리고 얘는 3파이로도 주기를 갖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파이도 주기 같고요. 4파이도 주기 같습니다. 얘는 2파이, 4파이, 6파이 이런 식으로 주기를 갖게 되죠. 자, 이놈도 마찬가지 4파이, 6파이 이런 식으로 주기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2파이 간격으로 갖게 되는데 탄젠트는 파이 간격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할 때는 탄젠트 2파이도 역시 주기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뜻이냐? 사인, 코사인은 2파이마다 한 번씩 주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때 값하고 이때 값하고 이때 값이 똑같죠. 근데 탄젠트는요. 이때 값, 이때 값, 이때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때마다 주기도 역시 주기 함수 똑같은 값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이놈의 주기가 루트 2가 나오는 놈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은 코사인이죠. 그러니까 2파이를 갖다가 절대값 파이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이 놈은 어떻게 됩니까? 2가 되죠. 그러니까 주기가 루트 2가 아니라 2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2번 볼까요? 자, 2번은 코사인이죠.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인데요. 역시 누구로 나눠요? 2분의 루트 2파이. 2분의 루트 2파이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계산되어진 결과는요. 얘는 2분의 루트 2분의 1분의 2가 되겠죠. 파인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루트 2분의 2는 4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유리화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요. 요게 2니까 지워지면서 2 루트 2가 됩니다. 자, 이건 주기가 루트 2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놈도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다음 세 번째 거 보도록 합시다. 사인의 주기는 역시 2파이짜리인데요. 자, 요 놈을 누구로 나눠요? 2분의 루트 2 파이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은 지금 2번과 동일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놈도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거 보죠. 자, 사인 주기 2파이거든요. 사인 주기 2파인데요. 자, 사인 루트 2파이. 그러니까 루트 2파이로 나누는 거죠. 루트 2파이의 절대값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요거 계산되어진 결과는 루트 2분의 2가 되겠고요. 유리화하게 되면 루트 2가 되죠. 이거 주기 맞죠? 루트 2는 주기가 맞습니다. 여기가 주기가 루트 2잖아요. 그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탄젠트죠? 탄젠트도 역시 마찬가지. 2파이 주기로 따질 수가 있죠. 파이로도 따질 수 있습니다. 파이로도 따지면요. 파이 하게 되면 요걸 루트 2파이의 절대값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뭐 어떻게 됩니까? 얘를 간단히 하게 되면 루트 2분의 1이니까 2 루트 2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근데 결국은 이놈의 배수를 주기로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놈의 배수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가지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도 역시 2배를 하게 되면 곱하기 2배를 하게 되면 루트 2를 갖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놈도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풀면 좀 더 빨리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8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꼭지점이 그랬죠. 꼭지점. 그죠? y는 x 위에 있을 때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 꼭지점 찾을 수가 있으니까 요 사인 세타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마세요. 자, y는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x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단지 요게 지금 숫자가 삼각함수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놈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럼 요놈의 반이 얼마입니까? 2 사인 세타의 반은 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의 제곱만 있으면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죠. 사인 제곱 세타가 들어가겠네요. 자, 없던 게 생겼으니까 원위치 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필요하고요. 자, 원래 남아 있는 게 지금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표준형 바꾸면요. 요놈은 어떻게 되느냐? x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뒤에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놈의 꼭지점이 y는 x 위에 있다 그랬어요. y와 x 값이 같아진다 이런 뜻이죠. 꼭지점 찾으면 x 좌표가 누굽니까? x 좌표가 바로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좌표가 요놈 통째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바로 자, 꼭지점의 좌표가 됩니다. 그죠? 바로 이 꼭지점에 x, y가 서로 같다란 뜻이에요. 왜냐면 y는 x 위에 있으니까 얘네들을 그러니까 같게 놔달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놈의 만족하는 세타를 찾아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세타의 범위를 빨리 찾아야죠. 세타가 어떻게 됩니까? 0 이상이고 2분의 파이, 바로 90도죠? 요 사이에서 요식을 만족하는 걸 찾아라. 이런 뜻이네요. 자, 누굴 바꿔야 됩니까? 사인 세타가 1차고 얘가 2차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를 바꿔줘야 되겠죠?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어떻게 바뀝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겠죠? 그럼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니까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2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놈은 0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의 값을 여기서 범위를 정해줘야 되겠죠. 사인 세타의 범위는 0도에서 90도, 사인 세타는 0 이상이고 1 이하의 값을, 1 미만의 값을, 2분의 파이 90도일 때 1을 갖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역시 이거 2차로 치환하면요. 2t 제곱, 요거 그냥 바로 정리가 되죠?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하나, 둘에 하나 가지면 되죠. 그 다음에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가지면 되니까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됐대? 마이너스 1이나 또는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될 때를 찾아라 그랬죠? 근데 요 사인 세타가 요런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세타라는 각이 0 이상이고 2분의 파이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0도와 90도 사이인데 0도일 때가 나올 때는 포함시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 한번 그려볼게요. 자, 0도에서 90도 사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그리면 되죠?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예요. 자, 사인 세타의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죠? 이렇게 돼 있는데 높이가 마이너스 1인 곳, 마이너스 1인 곳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은 요 위쪽에 있죠. 그래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나올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입니다. 2분의 1일 때는요. 바로 여기 이렇게 2분의 1이 될 때를 뜻하겠죠. 그럼 요것은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2분의 1인 곳은요. 바로 요때 교점을 뜻하게 되겠죠. 자, 이게 언제냐라는 거예요. 바로 세타가 몇 분의 파이일 때? 세타는 6분의 파이가 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3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가 나왔다고 해서 x에 관한 항등식. 풀기는 그렇죠. 왜냐하면 x에 관한 지금 2차식이 아니죠. x에 관한 2차식이 아니고, 사인과 코사인 x를 사용한 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항등식을 쓸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빨리 바꿀 걸 바꿔줘야 되겠죠. 자, 당연히 사인 x가 1차니까 요놈을 빨리 사인 x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써주면 되겠고요. 플러스 a 사인 x죠? 자, 요건 바꾸지 않겠습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아니라 사인 제곱 x라고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a 플러스 2, 그 다음에 사인 x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자, 요놈이 0보다 크다 그랬네요. 자, 2차로 바꿔줘야 되니까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a 플러스 2 사인 x. 자, 1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2라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a가 되죠. 요놈이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부호 좀 줄여줘야 되겠죠. 줄여주게 되면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a 플러스 2 사인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a가 되죠.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놈 이제 인수분해하면 되죠. 2하고 a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마마 갖는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인 x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0보다 작다라고 그랬는데 사인 x 요놈이 갖는 값이 있습니다. 원래. 그쵸? 그래서 사인 x는요. 사인 x의 원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 전체의 값은 뭐가 돼버리냐면요. 이놈 전체의 값은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제일 큰 값이 1이에요. 1에서 2 빼도 음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돼버립니다. 음수가 돼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는 반드시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음수에다 양수 곱해야 음수 되니까 0보다 작은 값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sin x-a는 0보다 커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풀어보면 sin은요. sin x는 몇보다 커야 되죠? a보다 커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sin x는 적어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a라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수가 나와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보다 큰 수 사이에 놓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a가 가져야 되는 값은요. 요 a가 가져야 되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도 작은 값들을 갖고 있어야 언제나 만족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4번 문제입니다. 다음 각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탄젠트 x가 지금 1차고요. 시컨트 제곱 x죠. 이게 2차니까 이걸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곱 공식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도 이거 딱 보니까 갑자기 보니까 또 까먹은 것 같죠. 그죠? 제곱 공식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sin. 자, 여기다 해볼까요? 제곱 공식. sin. 그 다음에 코사인, 탄젠트. 자, 여기는 코탄젠트. 자, 여기는 시컨트가 아니죠. 자, 사인의 반대는 커시컨트죠. 커시컨트. 그 다음에 코사인의 반대 시컨트. 자,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가운데 1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시컨트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이 바로 시컨트 제곱이 되는 여기를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시컨트 제곱 세타에 관한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컨트 제곱 x라는 것은 바로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걸 이용해서 빨리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요놈 다시 써보죠. 자, 그러면 시컨트 제곱 x가 뭐라고 했어요?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이다. 그럼 마이너스 2 탄젠트 x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이 더 더해지니까 2가 되겠죠? y는 이렇게 정리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쵸? 자, 요것은 빨리 치환을 하게 되면 자, 전체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범위도 역시 마찬가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5도서부터 4분의 파이, 양수 45도까지입니다. 그러면 탄젠트 45도가 1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2차 함수에서 구하러 가면요. 자, 요 그래프 구해보죠. 자, 여기가 지금 t고요. 여기가 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 그려보면요. 자,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의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1컴마가 되죠? 그래서 1컴마,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 놈은 지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유형이 되겠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곳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 어떤 값을 구하여라? 최대값 구하여라. 최대값은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바로 마이너스 1일 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최대값 맥시멈은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겠죠. 정리된 결과는 1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바로 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최소값이 마이너스 5고요. 주기가 2파이다. 그 다음에 함수값 6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2분의 5가 나온다. 자, 요 세 개를 이용해서 바로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최소값이 나왔습니다. 자,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바로 절대값 A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인 거죠.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B를 더한 것이 바로 누가 된다는 얘기냐면 최소값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주기가 2파이랍니다. 주기는 원래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였거든요. 자, 그놈을 갖다가 절대값 B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X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X의 개수 앞에 지금 마이너스 P분의 1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P분의 1이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놈으로 나눠준 것이 바로 2파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2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 남아있는데요. 요 함수값은 일단 뭐 문자를 좀 죽여주고 해야 되겠죠? 예, 6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x 대신에 6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좀 간단히 해보면요.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절대값 해봤자 그냥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2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1이 돼야 됩니다. 1이 된다라는 얘기는 p가 얼마란 뜻이 돼버릴까요? 자, 여기서 p값 나와버리네요. 그렇죠? p는 1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도 물론 될 수 있지만 p가 양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1인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p가 1이니까 요거 지워버리면요. 자, 요 그래프를 좀 간단히 할 수 있죠. 다시 적어보면요. 자, fx라는 그래프는요. a 값은 아직 모릅니다. a 코사인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p가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 돼버렸죠. 그래서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 좀 간단히 해야 되겠죠. 자, 이 놈은 어떻게 되냐면 파이하고 3을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따다다다당 그러면 파이 곱하기 3이 됩니다. 이렇게. 자, 어떤 뜻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잖아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요. a 그 다음에 코사인 요 놈인데요. 각도 안에 지금 2분의 파이 90도짜리가 3번 돌아갔잖아요. 그럼 뭘로 바뀝니까? 사인이고 여기가 x가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세 칸 갔으니까 270도까지 갔다 돌아왔으니까 3, 4분면이에요. 3, 4분면의 코사인을 보면 올사탄이니까 음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가 띡 붙는다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렇죠?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 써줄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것은 뭐냐? 최대값이라고 그랬죠? 최대값이라고 그랬습니다.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의 절대값을 씌운 값이거든요. 요 놈의 절대값을 씌운 값, 절대값 a입니다.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을 씌운 것에 플러스 뭐가 됩니까? b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놈이 지금 최대값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요것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네요. 자, 정리한 결과는 요거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은 뭐 하나를 잡아줘야 되겠죠? 요거 a 플러스 b가 바로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거 지금 맥시멈. 요 놈은 a 플러스 b를 구하면 되는 건데요. 자, 일단은 뭐 연립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6분의 파이일 때 2분의 5다 그랬어요. 자, 이 식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되죠. 그죠? 여기에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a 사인 6분의 파이입니다. 6분의 파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플러스 b가 얼마가 된다? 2분의 5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 2분의 1을 뜻합니다. 그죠? 2분의 1. 바로 요 놈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자, 그러면 2배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배 해버리면요. 여기가 5가 됩니다. 5. 여기다 써볼게요. 5는 2배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2배 했으니까 플러스 2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네요. 바로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5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되죠. 2b에서 b 빼면 b 나옵니다. b는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a 사라지고요. 5에서 마이너스 5를 뺐으니까 플러스 1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가 10이라는 얘기는 요게 10이라는 얘기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러면 a는 15가 되겠죠. 자, a는 15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 정해졌습니다. 내가 구하려는 게 뭔데요? a 플러스 b의 값이죠. 이게 최대값이니까. 그래서 이 최대값은 바로 a와 b를 더한 2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정신없고 복잡한데요. 잘 생각해보면,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마지막 우리 18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5번. 자, y는 a 코사인 3분의 파이 2x-1. 자,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그래프이다.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일단 최대값이죠. 맥시멈 최대값에 해당하는 것이 1이다. 이런 뜻이고요. 미니멈 최소값에 해당하는 것은 누구다?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를 알 수 있으면 참 좋죠. 우리가 주기라는 것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는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주기는 바로 어떻게 된다? 주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주기는 C-1이 주기다라는 사실 알 수 있죠. 자, 세 가지를 가지고 미지수들을 하나하나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최대값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최고차항의 코사인 x의 앞에 있는 계수죠. 절대값 a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b를 더한 거죠. b를 더한 것이 1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최소값입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절대값 a에 역시 플러스 b를 더한 것이 마이너스 3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기가 남았는데요. 주기는 x의 계수죠. x의 계수는 지금 3분의 2파이예요. 그죠? 자, 그러면 원래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인데요. 그 2파이를 절대값 3분의 2파이로 나누어준 주기가 바로 C-1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다뤄주면 되겠네요. 자, A부터 B부터 C 순서대로 한번 구해볼까요? 자, A가 양수란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절대값은 무의미해졌죠. 그죠? 그러면 절대값을 버려버리면요. A 플러스 B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놈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A, B 값 나오게 되는데 둘이 더해버리면 되죠. 둘이 더하면 2B가 나오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B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A는 얼마가 될까요? B가 마이너스 1이면요. A는 넘어가서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이제 C값 찾으러 갑니다. 자, C값은요. 자, 이 놈을 계산하게 되면 3분의 2파이, 2파이. 그러니까 3분의 2분의 1분의 2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얼마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냐면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C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구하라는 게 뭡니까? 바로 A와 B와 C를 더한 겁니다. 자, A가 2고요. B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C가 플러스 4죠. 자, 이 놈을 계산하여라 이런 뜻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6에서 1 뺀 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은요. 선생님과 연습 문제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심화 문제 마지막으로 해서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성질과 그래프에 관한 내용들 전부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이요. 굉장히 내용이 좀 길어졌죠. 그죠? 이 삼각함수는 이렇듯 그림 그리는데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누누이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래프 좀 많이 그려보시고요. 삼각함수에서 조금 해탈하십시오. 알겠죠?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심화 문제 역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니까 심화 문제 먼저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